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공주 한끼입니다. 지금 한참 포도가 제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선한 포도로 오랜만에 포도 막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술을 빚습니다. 오늘은 포도 막걸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미리 정리해서 둔 포도 2kg 들어가고요. 누룩 오늘 200g 들어가고요. 찹쌀 2kg 준비했습니다. 쌀을 씻어 주실 때는 이렇게 해오르시듯이 쌀이 부서지지 않도록 살살 씻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백세하라는 말은 100번 씻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가능하면 여러 번 깨끗이 씻으라는 뜻입니다. 쌀만 잘 씻어도 씁쓸한 맛이 사라져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맑은 물이 나오죠? 그러면은 물을 이제 담가서 쌀을 불려야 되겠죠? 네, 요대로 해서 불려주겠습니다. 네, 누룩입니다. 누룩이죠. 미리서 누룩을 개어서 쓰시게 되면은 술맛이 깔끔하고 또 나름대로 묘미가 있습니다. 누룩 200g에 물 500g을 넣고 섞어주면 누룩이 더 잘 풀리면서 효소와 효모가 고르게 퍼져 발효가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발효 과정이 더욱 빠르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 포도를 그대로 밥알과 섞어서 치대도 되지만은 술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위로 떠오르게 되면은 또 지저분할 수가 있어서 오늘은 이 포도를 즙을 내서 사용을 할게요. 한 방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요거를 다 걸러줄 거예요. 이제 탈수를 하기 위해서 한번 헹군 다음에 끼를 빼주겠습니다. 침지 시간은 최소 3시간부터 8시간까지 해주시는데요. 여름이라 저는 5시간 침지하고 30분 물기를 제거를 해줍니다. 네, 불린 쌀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쌀이 깨지면 품질 좋은 술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쌀이 온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쌀을 이제 앉혀줍니다.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 찜기에 젖은 면보를 깔고 쌀을 올리고 이렇게 가운데 김이 잘 올라오도록 살짝 파주고 다른 몇 군데도 파줍니다. 물이 직접 떨어지지 않게 면보를 덮고요. 찜기에 김이 오른 것을 확인하고 밥을 쪄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찜기를 올리고 고두밥을 찌면요, 아랫부분이 물을 많이 흡수해서 진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김이 오르면 쪄냅니다. 네, 밥이 쪄지는 동안 사용할 그릇과 또 주걱을 뜨거운 물로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하면 위생을 또 유지하고 다음 작업 시 오염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리 채반에 끓은 물에 데친 면보를 깔아두고 준비를 합니다. 40분 쪄내고 10분 뜸을 들여주었는데 아주 잘 쪄졌죠. 이렇게 펼쳐서 고두밥을 식혀줍니다. 약 25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식히고 또 덩어리들이 떨어지도록 최대한 얇게 펼친 후에 고두밥을 다시 떠서 뒤집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혀줍니다. 이제 다 모아주세요. 지금 물 1.5리터에 누룩을 500ml를 넣고 누룩 가루와 섞은 찹쌀밥을 으깨지지 않도록 지그시 눌러가며 치대어 밥알이 물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밥알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주는 것은 발효 과정에서 알코올 도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금세 다 흡수를 했죠. 네, 여기에 이제 갈아놓은 포도 있잖아요. 이렇게 치대 놓은 밥알에 포도즙을 넣어주면 술의 향과 맛을 더해주겠죠.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포도 당분이 작용해 더욱 풍부한 맛과 향을 가진 술이 빚어질 겁니다.
가능한 한 묻지 않게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하게 해주시고요. 올려서 올려만 주시면 되겠죠. 발효 중에는 하루에 1, 2회 술을 저어줘야 발효가 고르게 이루어지고요. 또 가스를 방출해 발효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지금 11시간이 지났고 살펴볼까요? 지금 날씨가 더워서 발효 온도가 32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만약 온도가 올라가면 발효를 시작하기 전 48시간 전에 냉각을 시켜 발효 환경을 안정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발효가 시작되면서 술에서 기포가 발생하고, 또 이 기포는 효모가 당을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면서 생기는 것으로 발효 용기의 온도가 약간 상승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현상들은요, 발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고요. 또 수루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뽀글뽀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기포가. 지금 한참 발효 중이라는 얘기죠. 48시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위아래로 저어줍니다. 이렇게 발효 과정에서 이제 기포가 줄어들고, 또 수루 맛과 향이 더욱 깊어지면서 발효가 완성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맛있게 아주 잘 됐습니다. 예, 요거 걸러 볼게요. 네, 여러분, 포도 막걸리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색을 보세요. 이게 우리가 포도를 넣었다고 해서 약간 보라색의 그 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술을 빚어보면은 발효 중 산도와 알코올의 영향으로 포도 안토시아닌 색소가 변형되거나 또 탈색될 수 있고요. 발효 시간이 길어지면 색소가 분해되거나 산화되어 보라색으로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은 기대와 다를 수는 있지만 술맛과 향은 포도향이 풍부하게 살아있어요. 좀 더 보라색을 기대하신다면 여기에 포도즙을 추가로 넣으세요. 이 막걸리에 도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가수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탄산 막걸리를 드시려면요, 발효가 덜 끝났을 때 술을 걸러서 병에 넣어두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천연 탄산 막걸리가 만들어진답니다. 포도와 찹쌀로 만든 홈메이드 포도 막걸리. 늘 술을 빚으면서도 각기 다른 맛을 선사하는 우리 술은 참 매력적이랍니다.